요즘 커뮤니티에서 파이어족 인출률 4%를 이야기가 다시 뜨겁죠. 특히 2025년 들어 금리, 물가, 자산 가격이 동시에 출렁이다 보니 이제 4%룰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많아졌어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룰이 은퇴의 황금 법칙이라고 믿었어요. 연 4%만 쓰면 자산이 30년은 간다니까 나도 FIR이족이 은퇴하면 4%만 쓰면 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막상 실제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파이어족 인출률 정말 4%가 맞을까? 이걸 이야기해보려 해요. 1. 4%룰의 출발점 그리고 그 한계. 우리가 말하는 4%룰은 1994년 미국 재무설계사 윌리엄 BNGN이 만든 이론이에요. 그가 1976년 주식과 채권 데이터를 분석해서 30년 동안 자산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첫해 인출률은 4%가 적당하다고 제시했죠. 예를 들어 10억 원을 가지고 은퇴했다면 첫 해에 4천만 원 10억 0.04를 쓰고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늘려서 인출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FIR이 파이어족의 상징적인 공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1970년대 이전 미국 시장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지금은 금리, 물가, 주식 변동성이 전혀 다르죠. 2022만 2023년의 초고 물가, 2024만 2025년의 고금리 상황은 벤젠이 상정했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뉴노멀이에요. 2025년 4%룰이 흔들리는 이유. 최근 뱅가드, 모닝스타, 퍼델러티피델리티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데이터가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기대 수익률과 물가를 반영하면 안전한 인출률은 3.3%, 3.6%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뱅가드 2025 보고서 보수적인 FIR 인출률은 3.5% 이하가 적절. 모닝스타 2025 리포트 4%룰은 과거의 유물, 현실적 인출률은 3.3%. 퍼델러티 2025 가이드 채권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경우 3.2%까지 하향 필요. 이유는 간단해요. 1.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2. 주식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67%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으며 3. 은퇴 기간은 과거보다 510년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즉, 예전의 30년 생존 계산은 이제 40년 생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실제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미국 ETF 중심으로 연 6% 수익을 가정하더라도 인출률 4%를 유지하면 35년 차에 자산이 소진되더군요. 이건 세금, 수수료, 변동성 충격을 다 반영한 결과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FIR 시뮬레이션을 2021년부터 계속 돌려봤어요. 그때는 금리가 거의 0%였고 S&P 500은 연 26% 상승했죠. 그래서 4%룰은 너무 보수적이다, 5%도 가능하겠다 라는 낙관론이 많았어요. 저도 그때는 솔직히 조금 들떴죠. 하지만 2022년에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이 같이 폭락하고 2023년에 주식 변동성이 커지니까 인출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3.5%룰로 바꿨어요. 즉, 매년 자산의 3.5%만 인출하고 배당금과 커버드콜 ETF 수익은 따로 재투자했죠. 그렇게 2년 운영해보니 결과가 꽤 안정적이었어요. 특히 배당 ETF, 커버드콜 ETF 조합이 인출률 안정성에 크게 기여했어요. 예를 들어 SCHD 배당주 ETF와 XYLD 커버드콜 ETF를 섞으면 연 67%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3%만 써도 생활이 가능했죠. 즉, 인출률은 3.5%지만 체감 현금 흐름은 6%였던 셈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몇 %가 정답이냐? 묻지만 이제는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10억 원 자산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주식형 ETF 60%, S&P 500, AI테크 중심. 채권 ETF 30%, TIGR 단기통환채, BND 에이지즈 등. 커버드콜 ETF 10%, JPI, XYLD 등.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인출률 3.5%면 연 3,500만원 인출 배당금 커버드콜 수익 약 600만원, 총 4,100만원이 생활자금이 되죠. 즉, 4%룰보다 더 안정적이면서 실제 체감은 비슷합니다. 또한 인출 타이밍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시장이 급락한 해에는 인출을 줄이고 상승장이 오면 여유있게 써야 자산 수명이 늘어나요. 이걸 가변 인출 전략 베리어블 위드드로얼 스트래터지라고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이 전략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최근 모닝스타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5의 바로잡기 4%면 무조건 안전하다. 아니요. 이건 이제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4%룰은 과거 미국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일 뿐 2025년 글로벌 환경에서는 33.5%가 현실적인 기준이에요.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하죠. 예를 들어 달러 자산 비중이 높으면 인출 시점의 환율 변동이 실질 인출률을 바꿉니다. 따라서 달러 ETF만 보유하기보다는 일부는 워낙 커버된 ETF나 국내 배당 ETF를 섞는 게 좋아요. 결론 2025년 파이어족 인출률의 새로운 공식. 이제 4% 룰은 참고용, 진짜 중요한 건 내 포트폴리오가 버틸 수 있는 인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저 마켓핑크가 실제로 운영해본 결과 2025년 기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출률은 3.3%, 3.6% 수준이에요. 단, 그 안에서도 배당형 ETF 커버드 콜 ETF를 활용하면 체감 현금 흐름은 56%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수학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심리전이에요.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안정감이 있으면 실제로 인출률이 낮아도 훨씬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